성남FC 수사서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 예, 누구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경찰청장, 예, 윤희근 검찰총장이 예, 국회에 출석해서 한 얘기니까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FC를 송치라는 얘기는 바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검찰로 넘기는 겁니다.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보낼 송자를 쓰는 것이죠. 예, 송치를 해서 이러이러한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완 수사는 경찰보다 검찰의 노하우가 많으니 검찰에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청장이 검찰 쪽에 송치를 한 그 상황이 이제 민주당에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 무혐의 처분으로 다 끝난 거를 왜 이번에 정권 바뀌었다고 다시 송치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윤희근 청장, 저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윤희근 청장입니다. 성남FC 축구단이죠. 성남FC 보완 수사를 했는데 바로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 하는 얘기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추가 증거라는 얘기는 증인이 번복을 한 겁니다. 증언을 번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증거를 보완 수사를 했더니 추가 증거가 우르르 발견이 되더라. 따라서 이거는 성남FC와 이재명 관련해서 이거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의혹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낸 것이죠. 예, 지금 이쯤 되면은 이제 이재명과 이재명 이 측근들은 이거 정말 아주 엄청 고강도의 수사 칼날이 들어오는구나. 예, 성남FC 관련해서는 한 2년 전인가요? 예, 그 당시에 검찰은 뭐 다 문재인 휘하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다시 구체화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남FC에도 충분히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같은 그런 데가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은 그런 축구단에 40몇 억, 30몇 억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습니까?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기업들이 어떤 데인데 돈이 안 되는 그런 데에 이 기부를 합니까? 후원을 합니까? 네, 바로 그렇게 성남FC 구단에 40몇 억, 30몇 억 다 기업들마다 금액은 다른데 그렇게 다 합해가지고 근 2, 300억의 돈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남FC의 구단주인 성남시장은 그 기업들이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해줬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죠. 두산건설, 가장 많이 돈을 냈다고 알려진 두산건설의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 분당에 정자동인가요? 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병원 용지로 묶여 있는데 병원 용지라고 하면은 그 당시 크게 수익을 낼 땅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바로 일반 상업 용지로 바꾸게 해달라. 또 실질적으로 바꿨죠. 그게 돈을 45억인가를 내고 그만큼 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용도 변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 하신 분들은 아마 혀를 내치실 텐데요. 바로 40몇 억 내고 그 용도 변경을 일반 상업 용지로 바꾸면은 거기에 대형 빌딩도 질 수가 있고요. 병원으로 한정된 병원 부지인데 일반 용지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40몇 억 내고 4천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400억이 아니라 4천억도 벌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죠. 성남FC 후원 기업 대가성 의혹.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가장 많이 두산건설이 42억,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로 딱 떨어지는 그겁니다. 네이버 39억, 농협 36억, 분당 제2사업 건축허가 다 부동산 관련입니다.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 시금고 여러분 아시죠? 성남시에 관련된 돈은 다 농협에 갖다 맡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농협으로서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또 대출하면 더욱더 돈을 벌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시금고의 유치 쟁탈전이 아주 굉장히 치열한데 바로 농협에서는 계약을 36억 을 주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당 차병원 33억, 알파돔시티 5억, 현대백화점도 5억을 내고 바로 현대백화점 준공 허가를 어렵지 않게 지금 낼 놈 지금 따낸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당연히 그러시죠. 이게 이 기업들이 이 돈을 내면은 당연히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가성 의혹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가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도 번복하는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네. 김영환 지사 잊지 맙시다. 우리 왕돈희 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대북송금, 신한일업 협정, 북한 인프라 지원. 예, 대북송금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가 그 당시에 5년 전이죠. 예, 지금 충북지사로 돼 있습니다만 5년 전에 경기도지사, 그때는 바른미래당인가요? 예, 바미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할 때 대북송금이라든가 북한 인프라 지원, 막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왕돈희 님? 네. 예, 그렇군요. 네, 어제 그 김영환 지사하고 다른 뭐 이렇게 공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일이 아주 너무 많다. 그렇지만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런 분들은 뭐 일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일을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신명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예, 아무튼 뭐 바쁘긴 바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신명나게 일을 하는 모습도 제가 아주 인상이 깊게 예, 봤습니다. 네, 예, 여기에 관련돼서 이재명은 바로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라라고 하는 정말 참 도덕군자 같은 얘기죠. 예, 나를 이렇게 아무 흠도 없는 나를 이렇게 그야말로 제1야당의 대표인 나를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정적 제고에 국가 영령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권성동이 한마디 했죠. 그거는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예, 저도 사실은 제가 만약에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정적에다가 도적을 딱 제가 씌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성동이 어제 얘기를 했더군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말은 예, 아주 제법 잘 짚은 겁니다. 자기는 이재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만약에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적 제거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당신 도적,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의혹이지만 도적 제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 황무성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역였던 황무성을 검찰이 지금까지 3번을 불렀다 하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예, 황무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도개공이죠. 그 사장을 예, 불러서 예, 당시에 성남시장이 어떠한 그 횡포를 부렸나라는 것을 3번이나 불렀다. 그래서 위례, 지금 대장동 바로 직전이죠. 직전에 있던 위례 추가 수익이 750억. 예, 이것을 지금 누가 갖고 있고 어느 손에 지금 이 담겨져 있는지 추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위례 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평당 분양가를 계획보다 높여주면서 발생한 차익의 행방도 향후 수사의 관건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예,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황무성을 3번을 불렀다는 얘기는 한 번 불러서 아예 뭐 별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2-3번 부르지도 않죠. 그렇지만 2번, 3번 불렀다는 얘기는 황무성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압력이라든가 아무튼 비리 의혹과 관련된 예, 성남시 또는 그 시장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그 판단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도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을 똑같은 사안으로 3번을 불리면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네. 황무성을 3번 불렀다라고 하는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종합적인 그림이 조금 나오죠. 예, 그림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기간부터 불거진 내용입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지금 8개, 9개 이재명을 둘러싼 그런 그 죄목, 그 의혹 중에서 최소한도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 기소가 가능해서 사법 처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되면은
바로 국회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엊그저께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게 100만 원 이상의 유죄로 선고가 되면 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피선거권이라는 얘기는 출마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선거권은 누구를 찍는 권리가 대한민국 권리로서 선거권이고 피선거권이는 그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게 피선거권입니다. 피선거권 헷갈릴 수 있는 그 분이 질문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선거권 피선거권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즉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배지도 박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한두 가지 사항이 지금 피선거권 박탈 이상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은 방탄으로 이 계양을에서 입었던 국회의원 배지 방탄은 자동적으로 땡강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시죠. 만평입니다. 정적 제거 제명이 기다려 정진석 비대위 이런 글씨가 나오는데요. 예. 정진석 비대위가 정적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명이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먼저 이준석을 내치고 그런 뜻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맞습니까? 네. 먼저 정적도 이재명, 이준석이 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앞길을 막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데 먼저 정적을 가운데 준이라고 써 있죠. 네, 이준석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명이 너는 조금 기다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에서 지금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렇게 노심초사를 하는데 앞에 이준석과 이재명이라는 큰 걸림돌이 지금 두 개가 놓여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만평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만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여긴 어디냐 하는 얘기네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고소, 고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의 사법화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당의 문제를 정당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아이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내용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렇게 국민의힘의 대표, 당대표를 6개월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가 출범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당연히 대표권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이 정치의 사법화가 옳으냐 그르느냐 하는 그 심판대에 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단도직입으로 여쭤본다면은 묻는다면은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규정을 짓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당, 특히 정치 행위가 좌우가 되면은 그거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에도 그거는 뭐 취지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매우 정치 그 현황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법부의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도 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지금 저 황정수 판사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인용을 했던 서울 남부지법의 황정수 판사가 뭐 우리법 연구회 그 멤버니 또 고향이 호남이니 하는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여기만 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으니까요. 우리법 연구회 회원은 아니다. 우리법 연구에 관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식 회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황정수 판사의 고향은 뭐 호남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향 순천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 다 드러난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한 인간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또 이 정당 말고 비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그 개인적인 호불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문제는 정당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당의 운명이 결정짓는 것은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두 번째 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지금 요즘 여의도 정치판을 잘 빗댄 그런 만평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뭘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이렇게 이 토의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 토론은 예, 비록 그 자기 자신하고 견해가 잃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예, 건강한 토론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은 저렇게 생각한다. 그렇구나. 이게 갭이 있구나. 갭이 있는 게 당연하게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현상이죠. 모든 현상이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하면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예.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 그게 톨레랑스입니다. 톨레랑스. 예, 관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생각의 차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분 생각은 나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문화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예,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민주주의가 더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하게 하기 때문에 신속하죠. 모든 결정이. 그럼 민주주의는 또 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때로는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디게 움직이지만 더더도 그게 국민들 민주주의의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천일TV님, 앙드리님, 또 세븐님, 네. 김명수를 쫓아내서 사법부를 정상화합니다. 우리 세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 예,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뭐 별도로 한번 그 대법원 얘기를 제가 해볼까 합니다.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치욕스러운 오욕의 역사를 남긴 그런 그 대법원장이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보호하느냐고 참 사법부를 아주 만시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세븐님이 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네. 문경호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김명수만 제거해도 사법부가 정신을 차릴 듯. 예,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었어도 왜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분이 있죠. 대법원장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임기가 또 이 대통령보다 더 길죠. 6년인가 하면 그렇죠. 예, 대법원장 임기가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의 아주 그런 그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뭐 3, 4년이 아니라 뭐 5년, 6년 그런 그 임기를 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돼도 지금 대법원장은 룰루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예, 만평까지 살펴보고요. 네, 지금까지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 네, 또 우리 해관님, 또 김자선님의 또 부탁대로 네, 좋아요를 눌러봐 주시고 예,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깜빡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예,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은의 말씀대로 김명수가 사법부를 망쳐놓은 장본인이죠. 리치빌님.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대한민국 대법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듯. 그렇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관이 저렇게 가벼운 자리였거나라고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번뜩 떠올리게 마련이죠. 권순일 대법관. 예, 대한민국 대법관이란 그야말로 최고의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저렇게 가벼운 자리였구나. 저렇게 돈에 휘둘리고 뭐 하는 그런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예, 대법관을 퇴임하고 글쎄요. 무슨 천화동인인가요? 네, 천화동인의 거기에 그 녹을 먹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예, 분명히 문제될 걸 알면서도 거기서 몇 억을 준다고 그거를 그쪽으로 가서 직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글쎄요. 저는 뭐 아무튼 대한민국 대법관의 그 아주 그 귀함. 네, 그리고 존경 이것을 아주 땅바닥에 내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